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기대를 조용히 쌓아두고 있던 당신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늘 비슷했고, 말도 태도도 크게 달라진 적이 없는데,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꿉니다. 정말로 상대가 나를 괴롭혔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기대는 처음부터 요구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알아줄 거라는 희망,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리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미래의 실망을 미리 준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상대에게서 확인을 얻어야만 안정되는 마음.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말 한마디는 의미가 되고 표정 하나는 신호가 되며 침묵조차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혼자서 끝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이 채널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답을 주기보다는 왜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구독으로 이 사유를 함께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대는 처음부터 무거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배려처럼, 집착이 아니라 이해처럼 모습을 바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언제나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정작 무엇이 나은 상태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움직입니다. 기대 또한 그러합니다. 분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늘 피로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해해 주길, 기억해 주길, 내가 느끼는 만큼은 느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말해지는 순간보다 말해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 머무는 동안 더 단단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기대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상처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기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모순 속에서 고통은 조용히 쌓입니다. 관계에서 힘든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어떤 사건 이유가 아니라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예상과 달랐을 때, 반응이 조금 늦었을 때, 표정이 마음과 다르게 읽혔을 때, 그때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대를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는 만족되는 순간보다 좌절되는 순간에 더 선명해진다고. 기대는 바로 그 의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개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늘 선의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이 질문은 아직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이 질문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그 자체에 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왜 그런지 설명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다움의 증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또한 의지가 만들어낸 수많은 충동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충동은 겉보기와 달리 우리를 평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해란 본래 조용한 일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외부를 향해 소리를 냅니다. 나를 봐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고통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나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반응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마음은 잠시 놓이고 고개를 돌리면 즉시 흔들립니다. 평정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만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이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조건을 타인의 태도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는 결핍의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보다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해받았다고 해서 다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면서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망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더 크게 고립됩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은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타인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선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스스로 서 있을 힘을 잃어갑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것은 이해하지 못한 상대가 아니라 이해받아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아팠다. 마치 말이 곧바로 마음을 찌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말은 언제나 마지막에 도착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상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말도 어떤 날은 흘려보내고 어떤 날은 오래 붙잡게 됩니다. 그 차이는 말의 강도가 아니라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흔들릴 여지가 클수록 말 한마디는 쉽게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을 의미를 상상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 해석의 과정에서 말은 점점 원래의 크기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의미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실보다 해석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말 그 자체는 짧고 단순하지만 그 말을 둘러싼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특히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수록 말 한마디는 시험지가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인정하는지, 외면하는지, 가볍게 여기는지를 가늠하려 합니다. 이 순간 말은 대화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더 아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가장 불리한 의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의미는 대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상대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은 완성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혼자서 끝까지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욕망이 마음을 팽팽하게 당겨 놓은 상태에서 작은 자극은 충분히 큰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관계 속에 자신을 묶어두는가? 왜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자유는 사라지는가? 우리는 가까워지기 위해 관계를 시작합니다. 가까워지면 덜 불안해질 것이라 믿고, 이해가 쌓이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종종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음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의지를 잠재우기보다 더 많은 기대를 허락하는 신호가 됩니다. 처음에는 배려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준이 됩니다. 연락의 빈도, 말의 온도, 반응의 속도. 이 기준들은 명시되지 않았기에 더 단단해집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자유를 잃고 평가의 자리로 밀려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조정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일지, 이 침묵이 오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마음은 늘 상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며 자연스러움은 사라집니다. 자유란 이 계산이 필요 없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 상태는 사랑이나 우정의 실패가 아니라 의지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의지는 연결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하지만 연결이 깊어질수록 의지는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달라진 것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에 투입된 기대의 양입니다. 기대가 많아질수록 행동 하나하나는 자유가 아닌 의미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안정되기 위해 들어갔지만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불안을 느낍니다. 관계를 붙잡아야 할지 벗어나야 할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평온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이제 시선은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다음 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완전히 멀어지는 선택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이 모순된 태도는 애정 때문이라기보다 혼자 남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피하려 관계를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혼자는 견디기 힘들고 함께 있어도 평온하지 않은 상태. 이 양쪽 사이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혼자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 침묵을 가려주는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라도 완전한 고독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하고 감정을 눌러 담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한 채 소모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고통을 피하려다 다른 고통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혼자가 될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관계 속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익숙해질수록 벗어나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참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을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고 관계는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관계를 붙잡는 마음은 사실 관계를 향한 애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버리지 않고도 마음을 덜 소모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그 답은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체념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 기대도 품지 말라는 냉담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합니다. 기대가 없다면 관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포기는 삶을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착각을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기대는 본래 상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요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내 불안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를 희망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마음속에 머물지만 기대는 상대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길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반복될수록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좌절의 폭도 커집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평온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기대가 만들어낸 고통의 구조를 본 사람은 이전처럼 무작정 기대 속으로 자신을 던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고통을 조금 덜 겪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은 없지만 덜 고통스러워지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 길은 언제나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향해 조용히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변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 투입된 기대의 무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의지가 만들어낸 반복되는 고통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바랄수록 더 쉽게 무너지는 구조. 우리가 겪어온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이 구조 안에서 설명됩니다. 이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혼자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평온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기대를 덜어낸 마음 상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침묵 하나에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곧바로 내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지혜는 행복해지는 법이 아니라 덜 아파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 완전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우리에게 덜 해로운 것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떠올릴 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관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사유는 당신 안에서 천천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특정한 사람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아무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먼저 떠올랐나요?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어도 괜찮고 말로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조용히 두는 곳입니다.